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보는 한반도의 오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반도, 특히 그 한국 언론에서 이제 빠진 부분이죠. 한국 언론에 대한 비판적인 이런 것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미국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원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예, 설이 코앞입니다. 네네. 미국에서 설 맞이하면은 좀 기분이 더 어떨까요? 향수병이 더 짙어질까요? 예, 향수는 짙어지죠. 왜냐하면 여기는 설 분위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네네. 뭐 한국 교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조금 이제 한인들은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 뉴스가 이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이 업력설을 칩니다. 아,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뉴욕시에서 이 업력설을 휴무하자. 학생들 아,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이제 보내지 않게 하자는 걸 지금 법안 제출하려고. 아, 그레이스 맹이 아마 이 퀸즈 쪽의 시의원인데 예, 적극적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지금 처음으로 한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이 설날을 음력설이죠. 음력이죠. 네네. 말하자면 그걸 좀 이제 휴무하게 하자 학교를. 그 네네. 법안을 지금 제출하는 움직임 정도가 있고 아,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한인들 이게 어떤 향수 외에는 설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떡국은 드셔야 될 텐데. 그 뭐 만들어 먹어야죠. 예. 자, 또 최근에 이제 그 미국과 관련해서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겠는데요. 이건 뭐 미국 뉴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 한국이 사실 그 정권에, 특히 이제 청와대 안주인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스처와 사진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해외에 나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서 그렇습니다. 어, 숱한 사진과 이런 것들을 많이 뿌리고 있거든요. 거의 패션쇼 수준으로 뿌리고 있는데 최근에도 작년에 뭐 프랑스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굉장히 화려한 이런 것들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또 맞습니다. 세계 다국어로 막 연설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음, 있는데 최근에도 음. 스위스를 갔습니다. 그래서 네, 세계 그렇습니다. 경제 포럼, 이 다보스 포럼에 참가한 모습, 이거를 갖고서 이제 또, 한국 언론들이 마사지를 심하게 했습니다. 마사지를 심하게 했다는 걸 잘 몰랐는데, 선생님께서 쓰신 글을 보고서는 저도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됐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 언론들은 워낙에 또 국내 상황도 굉장히 많이 왜곡을 하지만 해외에서 벌어지는 국가 수반과 관련된 일은 정말 심하게 왜곡을 하는구나 이렇게 좀 음, 느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하고서 1분 1답 진행됐다고 됐는데 전혀 이제 동문서답을 했다는 근데 이게 한국 뉴스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거꾸로 보도가 됐죠. 네네. 잘 대답한 것처럼.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외신이 아니죠. 이렇게 국내 언론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어떤 국가 원수, 뭐, 대통령이 순방해서 어떤 그런 걸 보도를 한다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뭐, 노무현, 뭐, 이명박, 김대중 대통령 등등 당연히 하는 건데, 최근에 언론 관계 일을 하면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게 이 언론 분야도 그것도 유신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기자단이라는 게. 네. 대표적으로 1월 6일 날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뭐 정해진 어떤 틀도 아니고 어떤 외신 기자마저도 바보로 만드는 그런 네네. 각본을 위한 그런 기자회견을 했고 그래서 최근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이게 기자 언론들이 자기 어떤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린 게 아닌가. 사명을 잊어버린 거는 두 번째고 그냥 지적하는 장단을 맞추는 그런 과정에 제가 이 뉴스를 왜 주목하게 됐냐면 전혀 외신에는 그런 보도가 없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갑자기 한국 언론에서 이 다보스 포럼이라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22일 날 열렸습니다. 그래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5분간 그 연설을 했고 5분간 그 질의응답을 했는데 저도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는. 네네. 자료가 있지만은 근데 한국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가 됐냐면
어떤 남북관계 통일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이 통일은 대박이다. 동북아 전체, 주변 모든 국가에서도 대박이다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기사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해서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 다보스 프로 홈페이지 가서 25분간의 영어로 박근혜 대통령이 영어로 한 거, 5분간의 그 슈밥 다보스가 질문한 거. 네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질문은 한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였는데 그 질문과 전혀 관계없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둔갑이 돼서 한국 언론에 보도가 된 거예요. 한국 언론에. 예예. 그래서 여기 이제 전혀 국민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 간단한 질문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기조연설 처음 스타트 연설을 하고 이 경제포럼은 아시다시피 어떤 정치적인 회의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포럼입니다. 그래서 아베도 오고 다 와가지고 이제 자기 국가에 대해서 뭐 한국은 창조 경제를 뭐 했다고 하잖아요. 주창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여담인데 그 타이틀도 창조 경제도 아니던데 어쨌든 이게 경제적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제에 관한 질문인데 그 25분간의 연설이 끝나고 다보스 회장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간단합니다.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 예, 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와의 연설을 귀담아 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들 한반도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러니까 이제 박 회장이 전부 지금 웃는 거 다 웃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있는 생각을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북한 핵 문제가 이슈고 한국과 양국 대륙이 완전한 투자를 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북한 핵 문제가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전망에서 보자면 일부는 남북한이 통일이 될 때까지 투자를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이와는 달리 한반도 미래는 실제적으로 통일로 가는 과정으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두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박 대통령의 생각,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예, 다보스 회장이 새롭게 질문한 것도 아니고 지금 소위 말하는 그 기업가들, 그 엔터프라이즈 기업가들이 한반도에 대한 투자에 대한 두 가지 인식을 전한 겁니다. 일부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뭐냐면 정리를 하자면 일본은 투자를 해도 된다. 일본은 하지 마라. 불안성 때문에. 그럼 지금 투자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니 그 프레지던트 대통령이 의견을 물은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씨가 이건 이제 잠깐 끝나고 나니까 잘 못 알아들었는지 이렇게 제 질문을 했죠. 예, 이게 마이크 뒤로 이렇게 합니다. 유민, 저기,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유민 유니피케이션, 이렇게, 통일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답변을 합니다. 답변해서, 그 답변도 간단한데, 그래서 그 답변은 또 잠깐만 뭐 다는 안 읽어드려도, 이렇게 합니다. 투자에 대해서 물었는데,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북한의 배고픔과 인권 유린. 쭉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통일의 대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통일이 대박이 되면 북한 지역에 대대 중심으로 투자가 일어날 것이고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뭐 동북아 삼성에도 투자가 활성화되고 러시아에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동북아의 성장 동력이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은 한국만이 대박이 아니라 주변국 모두에도 대박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얘기예요. 통일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다보스 회장이 질문한 거는 지금 한반도 불안정성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 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론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연합뉴스는 이렇게 합니다. 질문은 다보스 회장이 현재 한반도 상황에 관한 어떤 불안정성에 불구하고 투자를 해야 되냐인데 연합뉴스는 남북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도 아무래도 경제적 지원 부분이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혀 이런 남북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국의 어떤 경제적 지원이나 한국의 이제 역할 부담이겠죠. 요즘 말하는 이제 코스트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생님 쓰신 글을 보고서 저도 구체적으로 한국 언론들이 마사지한 것만 좀 보다가 마사지한 것도 사실 좀 내용이 문답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완전히 동문서답을 한 격이잖아요. 근데 이 사실상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는 정말 스위스의 예전에 이제
그 베를린이라든지 이런 데서 왜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이라든지 뭐 평화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때 대통령들이 뭐한 적이 있습니다. 베를린이라든지 제네바라든지 이런 데 해외에서 적절한 장소에서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 세계로 타전하는, 국제 무대에서 전 세계로 타전하는, 여기에 아마 질문 받은 거에서 적절한 대답을 했으면 정말 유의미한 어떤 메시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장소 그 회의 석상이긴 했지만 어쨌든 국제적인 회의가 진행되는 자리였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반도 불안정성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을 달라라는, 사실은 이런 간단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대통령이 한반도는 통일 과정이든 아니면 통일 이후든 간에 절대로 안전하다. 그렇죠. 예, 절대로 안전하다. 우리는 다시금 분쟁을 경험할 생각이 없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보냈으면요, 이거는 정말 그렇죠. 평화 메시지가 되고, 사실상 이제 연초부터 북에서 계속 제안하고 있는 평화 제안들 있지 않습니까? 대화 공세. 예, 뭐 남쪽 언론에서는 위장 전술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딱 박자가 맞아 떨어지면 정말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었다. 근데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한 거죠.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문제는 본인이 뭐 유니피케이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북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문제가 될 거고 북의 투자를 유치하는 게 될 것이며 많은 이런 그 사람들이 북쪽의 그 매력을 느끼게 될 거고 주변국 모두에게 대박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도대체 이 사람이 그리고 있는 이 정부가 그리고 있는 통일이란 게 도대체 어떤 거냐라는 걸 더욱더 명확하게 흡수통일 이라고 이제 사실 국제무대에서 공언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칼럼에 났었지만 축구방송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언론에서 그 정해진 답변만 틀에 짜인 정해진 답변만 하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다보스 포럼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어떤 추가 질문을 한다고 했고, 어떤 추가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이런 뭐 질문을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해진 답변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다보스 회장은 직접 현실적으로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정해진 답변만 한 거예요. 요즘 이제 뭐 제가 여러 개 국방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이렇게 틀에 짜여진 소위 말해서 뭐 흡수통일 이런 정해진 답변만 하는 방식이 뽀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에 썼지만 기업가가 그 동영상 그때 생방송을 봤으면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냐고, 제가 칼럼에 안 썼는데 안 쓴 이유는 슈밥 회장이 그 유럽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말이 다 해석은 되는데 유럽계 미국식 발음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꿈, 당신이 말한 것이 fully implemented 이랬고 이행되길 바란다고 비꼰 건 아니고 꿈이 당신의 말한 것이 이행되길 바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투자가 있으면 좋은 의견이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런 멘트를 한마디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부분이 전혀 해석이 안 되고 프랑스 발언, 유럽식 발언이 있어지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까지 답변을 달아서 기업가가 이거를 본다면 지적 잘 하셨는데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아마 오해를 할 정도의 답변이었어요. 왜냐면 그 한마디 더 드리면 통일되고 나면 투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건 전혀 답변 동문서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었지만 굉장히 훌륭한 대답을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런 그 기회였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것은 흡수통일 야욕. 흡수통일에 대한 그 의욕과 집착만이 정말 굉장히 노골적인 그 잠깐 동안의 문답이었지만 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잘 전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세계 경제인들의 그 경제 규모가 이제 크든 작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그 어느 나라에 있는 그 경제인이든 간에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그 불안정성 때문에 투자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망설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여지없이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 불안정성이 해소되면
해소되기를 오히려 자본들이 또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것도 또 알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그 흡수 통일 이후에는 투자하시면 정말 좋다 이런 거잖아요. 네. 예, 이런 거는 사실은 투자가 아니라 그 자기 나라를 투기의 대상으로 몰아버리는 거다. 투자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의 성공을 보고서는 그 투자하는 걸 투자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만약에 흡수통일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일 방식은 사실 투기꾼 을 유치하는 방식이다. 저는 지금 알아봤습니다. 황 이사님이 앵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미국 언론도 지금 생각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이제 대박이라니까 그거 잘못하면 쪽박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데 뭐라고 쓰느냐면 This is jackpot or crackpot. 이게 잭팟이냐 크랙팟 완전히 쪽박이냐고 씁니다. 전문가들이. 네네네. 저는 그것도 진짜 궁금했었는데 저희가 농담처럼 한 얘기였는데 정말 대박이라는 거를 그냥 잭팟이라고 원래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는 또 뭐라고까지 했냐면 이 통역사가 요번에 다보스 할 때 원래 다 잭팟이라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 잭팟도 미국 맞는데 브레이크스루라고 이렇게 돌파구죠. 처음으로 번역을 돌파구로 했다. 잭팟으로 안 했다. 이게 또 출구네요, 출구. 조선일보가 또 탑을 올렸어요. 요번에 잭팟을 안 쓰고 번역을 브레이크스루라고 썼다고 했었는데 참 무서운 얘기죠. 근데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언론들에 있는 칼럼니스트들이나 전문가들도 this is 잭팟, 이게 잭팟도 되지만 or 크랙팟, 그러니까 쪽팟도 된다. 왜냐면 중간 과정이 없다. 그래서 많은 비판가들이 그렇게 쓰고 잭팟으로 이때까지 다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잭팟이라는 의미가 미국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도박의 의미입니다. 통일이 잭팟이라는 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비난이니까 요번에 바꾼 것 같아요. 네, 농담처럼 했던 말인데 사실 그 말이죠. 자, 이거 중국이 그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다보스 포럼에서도 좀 언급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거는 또 한국 언론에서 전혀 보도가 돼 있지 않아서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연합뉴스가 한번 약간 보도를 하고 잘 보도를 안 한 이유가 이게 이렇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지금 어떻게든 뭐 1년, 2년, 최근에 한반도 김정은 제2비서 집권 이후에는 중국이 북한을 억누르고 있다. 북한하고 관계가 악화돼 있다. 이러한 프레임에 의해서 그냥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진짜 중국의 발언이나 이런 걸 보도를 안 해요.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다보스 포럼 내에서 그랬고 그 외교부장이 끝나고 나서도 그랬고 조속한 육자회담을 어제도 발표했지만 빨리 해야 된다. 이제는 한반도의 그 전체 비핵화를 또 주장했습니다. 전부 비핵화라. 이건 이제 국제 정치학적으로 이런 겁니다. 미국의 어떤 그런 어떤 파워 이것도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장했고 조속한 식스파티 육자회담으로 지금 들어가자 이렇게 했고 그렇게 다 주장을 했습니다. 했고 이제 동북아 지역의 어떤 평화를 해야 된다. 또 갈등을 끝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중국도 똑같이 했습니다. 보도가 안 됐죠.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자꾸 북한을 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자, 그 한반도 비핵화는 굉장히 불편한가 봅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한국이 지금 독도 문제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일본에서 교과서에 대한 또 해설서를 또 내보냈는데 그 해설서에는 정확하게 이제 지금까지는 독도 지역이나 이 한국 동해 지역을 분쟁 지역으로 정도를 표현하는 거를 교과서에서 나 해설서에도 얘기했었는데 명확하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쳐라. 이것이 이제 지침화돼 갖고 내려왔다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NHK 회장의 그 일본군 위안부 관련한 발언이라든지 오사카 시장도 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정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하면서 굉장히 뜨거운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요. 일본의 표기를 계속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또 한국 언론에서 또 미국이 일본 편 드는 거는 또 보도를 안 하거든요. 별로 안 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 관련을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아시죠? 오마이뉴스에 자주 쓰다가 요즘 이 관련 소위 일본의 표기 문제, 그 다음에 그 망언 문제들을 잘 기사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권 방송을 통해서 처음 밝히지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특히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그 일본을 굉장히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어떤 그 무장화, 그 다음에 과거 무시, 그게 위안부 문제죠. 어떤 위안부 문제나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굉장히 비난하는 것처럼 하는데 여기에 엄청난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어떤 세력들입니까? 친일 세력이고 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조선일보가 평화가 지금 화두다. 우리는 평화로 가야 된다는 거 똑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처음으로 제 의사를 펴는 첫 번째, 과거 친일에 대한 어떤 그걸 빼는 겁니다. 자기 어떤 어떤 잘못들을. 그래서 일본을 때리면은 자기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때리는 거는 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주화라는 구도에, 이거 처음으로 말씀드리지만 민주화라는 구도에서 어떤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들이 우리 이제 소위 세력들이 커가는데, 마찬가지로 통일을 때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일본을 때려버리면 다 동의를 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보수 언론들이 일본을 때리는 척 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근데 국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지금도.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항상 메인 페이지 보면은 마치 조선일보가 연도에 통일을 화두로 잡아가지고 하듯이 지금 일본을 굉장히 이제 장성택이 뭐 어떻게 처형됐다, 김정은 제1비서의 사생활이 어떻다, 이런 게 일면으로 가듯 똑같은 차원으로 일본을 때리는 게 일면으로 갑니다. 그거는 국민의 호도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러한 어떤 의식 수준이 없으면, 왜냐면 우리는 굉장히 반일 감정이 많습니다. 그거는 반일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 피해를 받았고 우리의 엄청난 그런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그 감정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관대 언론이고 한 핵심 친일 세력들은 조선일보, 동아일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그걸 때리는 거예요. 이걸 호도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아베가 망언을 했는데, 일본의 지금 미국의 오바마나 이런 미국 언론들이 지금 어제도 조선일보 탑이 뭐냐면, 어디서 그런 탑을 주워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은, 오바마가 아베가 다시 그래 하지 말라고 지금 보장하라는 각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네. 지금 소설적인 걸 쓰고 있는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제가 저번 주에 주권방송에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베 망인이 허지부지 될 거라는데 역시 허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나 네오콘부터 그냥 각자 둘이 미국은 좀 타협 좀 잘해라. 그리고 한국 와서는 당신네들 미래를 봐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도 바라고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린 대사도 초기에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이런 거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난 22일 날 이제 한 기자가 이제 일본의 표기 문제에서 물었는데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제 질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있는 수역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무엇이라 부르느냐 물으니까 미국의 정책은 이러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일본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일본해가 부르는 거는 미국 지명위원회, BGN이라고 해서 결정돼서 한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미국의 정책이니까.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미국의 정책은 이러한 종류의 부분에 있어서, 즉 논쟁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명확성의 목적을 위해, 명확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름만 사용해 왔다. 이건 전 세적으로 똑같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싸우는 건 알지만은 우리는 한 가지 이름, 즉 일본해를 한다 했는데, 뭐 이런 얘기 드릴게요. 연합뉴스는 뭐라 했냐면, 여기 또 한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 문제가 한국과 미국, 일본과 한국이 이 문제에 상호 합의에 이르도록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키워버리면, 이 뉴스를 키워버리면, 미국은 뭡니까? 한일 간에 협력하라고 국무부가 했다고 되죠. 그런데 이 전체 팩트를 읽어보면은, 이 전체의 80%의 팩트는 뭐냐면은, 우리는 아직 일본해다. 그리고 그 일본해는 우리의 방침이고, 그러한 논쟁들에 있어서 우린 전 세계적으로 명확성, 클래리티입니다. 명확성을 위해서 우리는 일본해를 고수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팩트예요. 근데 이것도 서로 통감이 됩니다. 물론 보도는 다 하면서 이 제목을 어떻게 따느냐에 따라서, 제목과 부제목을 어떻게 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관련해서 이제 재미난 여담이 아니라,
바로 오늘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뉴스, 오늘 지금도 아마 오마이뉴스에 아마 메인이 가 있을 건데, 스노든이 그 한국자로 어제, 한국 시간 어제죠. 그게 러시아에서 독일 ARD 공영방송하고 비밀 인터뷰를 해서 어제 방영이 됐습니다. 독일에. 네네. 방영이 돼서 전 세계 외신들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 네. 저도 오마이뉴스에 썼는데, 자, 이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는데, 나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나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제 뭐 공화당에 이런 과격한 발언들이 많거든요. 두 번째는 네네. 미국 NSA가 저기 뭐냐 산업 스파이 즉 국가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했다. 이 두 가지의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일이 여기서 재미난 얘기를 드릴게요. 구글을 제가 이 뉴스를 파악해서 구글을 이제 구글링을 해보니까 전 세계 외신들의 90%는 스레트 나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가 메인 저 제목을 해서 다 보도를 하고 일부 비즈니스 타임즈는 일부가 미국 산업 스파이도 했다. 이걸 메인으로 띄웠어요. 90대 1입니다. 한국은 다음에 가서 검색을 쫙 하니까 연합뉴스가 스노든 미국은 미 NSA 이제 경제적 이익도 했다. 경제적 이익에 그 정보 침탈도 했다는 게 1번이에요. 뉴스. 그래서 한국은 90%가 전부 스노든이 그 경제적인 어떤 그 산업 스파이 했다. NSA가. 이걸 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거는 아시아 경제 뭐 한 뉴스완 한 3군데 언론. 나머지 전부 다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팩트는 한 가지인데 산업 스파이를 했다는 거는 뭐 여러 국가들이 하니까 그렇게 도덕성에 치명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 관리가 스노든이 미국 정부 관리가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도덕성에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신들은 90%를 이 제목으로 뽑는데 한국은 90%를 그거는 뒤로 빠집니다. 예. 왜 그러느냐? 이제 연합뉴스 영향도 많이 받고 이렇게 이게 여담인데 이렇게 갑니다. 똑같은 팩트의 뉴스가. 예. 그래서 미국을 가능하면 비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네네. 뭐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편집해서. 예. 뭐 굉장히 신기한 경향성인데요. 오늘 오전에 이제 한국에서의 방송 뉴스들을 봐도 굉장히 이제 종편 방송이나 아니면 그 뉴스 전문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일본에 대한 그 비판의 목소리를 보수학자들, 저는 뭐 이런 사람들 학자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 전문가라고 시고 와서 일본은 맹비난하게 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 동북아에서 한미일 동맹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데서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지금의 그 아베 정권의 어떤 군국주의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살짝 얘기하는 거지 본질적으로는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를 굉장히 그 독촉하고 있는 모습, 한미일의 극우 세력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는 이제 조만간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연합뉴스가 그 연합뉴스죠. 한국 언론들 다 받아쓰는 장성대 처형과 관련해서 이제 대북 소식통을 이용해서 보도를 막 하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글도 쓰시고 하셨는데요. 도대체 남북관계는 개선의 기미가 보이고 어쨌든 굉장히 노력한다라는 것을 이제 느껴질 만큼 이렇게 예, 노력하는 축도 있고 한데 사람들도 있고 바라고 있고 우리 이제 이산가족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어쨌든 평화 운동가들이라든지 한국 국민들도 전쟁보단 당연히 이산가족도 상봉하고 남북 경제교류도 하고 이런 걸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입으로만 잭팟 외치는 것보다. 근데 그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런 짓을 계속 한다는 거죠. 저도 이 칼럼을 진실계를 썼고, 뭐, 공식적으로 오마이뉴스는 기사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저는 모르겠는데, 안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저도 놀랬습니다. 미국에서 언론을 검토하면서 26일날, 한국 시간으로 26일날, 느닷없이 연합뉴스가, 26일이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전 9시 10분발 기사에서 느닷없이 장성택 일가 하여튼 처형 기사를 띄웠어요. 그래서 제가 놀랬다는 이유는 왜 그랬냐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놀랬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주권방송에서도 여러 번 논의했고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뭐 동아일보에서 엄청나게 나온 얘기들입니다. 대북 소식통 이래가지고. 그런데 네네. 연합뉴스는 어쨌든 국가기관 통신사고 굉장한 인원들이 있고 국가의 어떤 북한으로 말하면 어떤 조선중앙통신의 어떤 역할을 하는 우리 민주주의 그런 뉴스라서 그동안은 뭐 몇 가지 이런 사례들은 많이 보도를 했지만은 왜냐하면 이 연합뉴스는 바로 또 외신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그런 게 없었고 지금 또 지적하신 대로 그 당시 26일 아침 분위기는 북한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산가족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답변을 했죠. 뭐 2월 며칠 하자고. 17일부터. 아주 화해 분위기로 가는 건데 갑자기 이걸 띄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연합뉴스 기자분들이 뭐 그렇게 뭐 다 이렇게 뭐 극보수적이고 정권의 어떤 지침을 이렇게 보지 않아요. 고생은 많이 하시고 하는데 편집국이 아주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건 맞는데 상당히 의도적인 기사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 방송을 통해서 다는 말씀 못 드리고 제 그 칼럼이나 진실이 그걸 보시면 다 있는 그 담당 기자하고 일요일에 통화를 했고 담당 기자가 아니라 다른 기자. 그 다음에 그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엠바고를 처리했대요. 엠바고가 뭐냐면 이제 아침에 나가도록 이제. 네네. 상당히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과거에 이렇게 만약에 연합뉴스가 이제 쓰면은 굉장히 북한이 비난을 합니다. 언론 매체에 대해서.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냐에 될지에 대해서 어쩌면 연합뉴스 이러한 보도 파문이 향후 북한의 반응이나 그들의 태도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태도가 된다고 제가 했어요. 근데 지금 이틀 지났는데 북한 아무 반응 없습니다. 북한은 계속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전혀 비방 없고 좀 전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금 뭐 서부 정선에서 뭐 비방비라도 다 중단시키고 지금 일체의 지금 비방지를 다 철수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군대 이런 것도 지금 서해 오도에서 다 철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송에서 이게 이런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좀 헛짓거리가 이게 표준말인지 모르겠는데 엉뚱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26일 날 이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네. 아니, 저는 뭐 언론을 이용해서 사실 정말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척되길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노골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지 지금 북이 심각하게 자극을 받게 되고 이렇다는 걸 정확히 잘 알고 있죠. 한국의 뭐 정보기관이 있든 그래서 언론을 쥐락펴락하는 특히 이제 연합뉴스 예전에 내외통신일 때 안기부가 쥐락펴락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뭐 작년 연말에 일어났던 북 안에서의 이제 정치적 사건들과 관련해서 최근에 오히려 이제 분위기 파악을 좀 하고 앞으로 이제 한반도가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인가의 가능성을 보건데 이쪽이 더 큰 것 같다라고 분위기 파악을 하고 오히려 거기도 소식통들이긴 한데 그럴 수 없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또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SBS에서 잘 보면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언론도 지금 나름대로 반목과 대결이냐 평화와 대단결이냐에서 줄서기를 지금 치열하게 머리를 굴리는 측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자 끝으로요. 데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방한을 하고요. 또한 뭐 글렌 데이비스 미국 측 대북정책 대표 한중일 3개국 순방을 하고 있는 등 이제 한반도 문제가 최근 좀 어쨌든 드러나는 것은 북이 관계 개선 의지 표명이잖아요. 계속 거듭되는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언급은 다 자제하고 있단 말이죠. 자제하는 건지 한국 언론이 안 다루는 건지 모르겠지만 북은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데 그 관련 국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그렇지만 뭔가 움직임이 있겠죠. 있습니다. 이런 제안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일방이든 어쨌든 쌍방으로 하자고 했지만 어쨌든 비방 중상을 중단을 하고 이산가족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제안과 역제안이 거듭되고 있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 측에서는 어떻게 좀 보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우선 뭐 이 관련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최근에 AP 통신 이런 데서는 이제 뉴 라운드는 새로운 동북아 정세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네. 얘기냐면 이제 국면이 바뀌었다는 거죠. 어떤 국면이 네네. 바뀌었다는 건데 외신들도 지금 새로운 어떤 한반도 어떤 정세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조금 어떤 국제 정세에서 말씀드리면 일본은 뭐 김정은 북한이 뭐 어떤 뭐 김정은 제비서가 뭐 위장 공세, 평화 공세가 아니냐는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한미가 지금 끝없이 이제 코너로 몰릴 것 같은데 이거 처음 말씀드리지만 명확한 어떤 이게 뭐 위장이다 이런 차원 뭐 평화 공세도 아니고 굉장히 전략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북한이. 그 핵심은 뭐냐면 중국은 북한의 어떤 뭐 실험 여러 가지 이런 걸 조금 좀 자제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자는 어떤 명분을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북한이 좀 그렇게 안 했거든. 왜냐면 우리 자해적인 수단에 의해서. 근데 북한이 금년 초부터 굉장히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명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미국을 굉장히 압력을 넣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식스파티 육자회담에 오라고. 왜냐하면 이제 안 올 명분이 없다면 그동안 미국이나 한국은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자꾸 끌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평화 공세가 아니고 북한의 이러한 전략은 계속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이제 나가는데 갑자기 저번 주에 이제 권 대표님 방송할 때 말씀하셨지만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데 어떤 뭐 강경 도발책이 있었는데 갑자기 북한이 나오니까 이제 황당한 거죠. 한미 쪽에서는. 그런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국민이 온 거고 그래서 지금 시기가 묘한데 글린 데이비스 육자회담 대표가 지금 중국 갖고 아마 오늘 한국 시간 오늘 한국 올 거고 내일인가요? 이틀 방문하고 일본 방문하는데 핵심은 한국 방문이 아니고 중국 방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국 가는 거고 지금 뭐를 협의하려고 하느냐면 중국은 이제 중국이 미국의 카드를 던진 겁니다. 지금 육자회담으로 지금 와라. 아니면 다 거짓말이다. 이건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 정보에 대해서 다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이제 다 했다. 다 했고 이장가족 상봉했고 김정은 제비서 다 만나고 다 했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2월 말에 저 한미 군사 훈련 하지 않느냐 해서 이제 육대에도 와라 해가지고 가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글린 데이비스가 좀 전에 교도통신에 의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계속 그 주장하겠죠. 어떤 실질적인 비핵화 선제 조치. 근데 비핵화 선제 조치라는 게 이게 어렵다는 거는 이미 미국도 알고 있고 한국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네네. 얘기냐면 테이블에 나오고 이미 북한은 뭐 경수로도 냉각사탄 파괴한 적이 있고 다 있는데 협상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명분을 북한이 잡았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중국이 굉장히 압력을 넣어서 이 담당자들이 지금 중국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지금 판도가 지금 이렇게 묘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미국은 그동안 제가 제 말씀이 아니라 전문가들 분석을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전략적 무시 정책으로 했는데 첫째 이제 한반도에 이제 와야 되는데 과거같이 북한이 계속 뭐 우리가 핵 공격을 워싱턴을 공격하고 할 때는 그냥 무시해도 되고 그냥 전투기 한번 보내면 되는데 이제는 협상으로 나오니까 이게 반응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안 하면 이제 그렇게 지금 몰려 있어가지고 새로운 라운드로 가고 중국은 여기에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미국을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국면의 전환점이 지금 있을 예정입니다. 단 여기에서 또 한국이 없습니다. 한국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어제 아마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죠. 뭐 핵 문제가 문제다. 그래서 네. 비핵화 전에 대화 못한다고 했는데 저는 글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비핵화든 뭐든 이건 미국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는 거고 한 건데 이 또 협상을 딱 자르자는 건데 지금 이거 여담이 이거 말씀을 이 정도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이 저렇게 이제 나왔으면 북한이 이제 다 안 한다 하고 또 화를 낼만 또 이렇게 나올 만한데 지금 북한 또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아주 고도화된 전략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제 육자회담으로 가자는 아주 고도화된 전략에 한미가 오히려 그동안 나쁜 의미로 말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을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말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갔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협상 테이블로 와야죠. 육자회담이 재개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제 명분이 없습니다. 육자회담을 하지 않을 명분이 별로 없습니다. 북한의 어떤 치밀한 전략, 그건 이제 뭐랄까 굉장히 어떤 평화적인 차원에서 나가겠다는 게 지금
거의 이거 처음으로 분석하는데 성공하고 있지 않는가. 일부 아마 조만간에 그런 분석들이 나올 겁니다. 예, 예. 네네. 그렇게 보고 생각하고 있고, 외신들에도 그렇고 38로스의 몇 분 사람도 그렇고, 지금 이제는 누구죠? 로버트 가을도 그렇고, 이제는 테이블로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했고, 오늘 아마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마 제가 직접 인터뷰했는데, 프랭크 자노지라고 과거 오바마 처음으로 말씀드린 오바마 정책 특보였고, 한반도 정책을 만든, 지금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사면위원회 워싱턴 지부장입니다. 저번 주에 직접 인터뷰해서 아마 시사저널에는 북한 인권에 관해서 좀 주안점을 두서 실었지만은, 어쨌든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프랭크 자노지도 아니 북한의 어떤 제안이 아무리 안 맞다 하면 왜 역제안을 안 하느냐. 이 정도로 지금 친북이 아닌 보수주의 사람들도 대화를 주장하고 있듯이 지금 대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과연 이제 미국이 어떠한 판단을 할 건지, 또 박근혜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할 건지가 이제 키로 남아 있는데, 제 생각은 지금 국정원, 그 다음에 김장수 청와 이런 라인들이 강력 어떤 강경주의자들이 지금 스스로 지금 자기들 어떤 발을 못 돌리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돌려야 이 사람들도 따라 돌릴 것 같고, 지금 국제 정세하고는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거는 제가 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런 개념입니다. 예. 한국이 사실 테이블에 앉기 전에 비핵화를 먼저 할 거였으면은 핵 보유를 왜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기본인 거고, 그리고 핵 문제가 문제라니까 이제 대통령이 계속 이 분위기에서도 나서갖고 핵이 진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인데, 핵이 문제이기 때문에 테이블에 빨리 앉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좋은 시간인데 이 말씀을 드리고 갑자기 생각했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 측에서 무슨 이 보수주의 학자들이나 보수주의 정치인들이 뭐라 하느냐면, 제가 이걸 읽다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게, 협상을 하면은 그들에게 핵 개발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준다고 해요. 네네. 협상을 하면은. 그럼 협상을 안 하면은 북한은 개발 안 합니까? 더 빠른 속도로 되겠죠. 그리고 협상을 하면은 그들에게 오히려 시간을 벌어줘서 협상을 하면 안 된다는데, 일단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북한은 어쨌든 계속 개발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되게 단순한 생각은 그거죠. 협상을 하고 아니면 협상을 안 하고 시간 끌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폭격을 하라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는 사실 본인이 받을 어떤 맹비난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올 후과를 좀 감당해야 될 것 때문에 차마 얘기는 못 하는 거죠. 협상 자체를 카드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평가는 안 했는데, 일부 저도 이렇게 논문이나 리포터들이나 보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전술 폭격기가 폭격을 해서 한반도에 분란이 나서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고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네. 그런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정말 허튼 꿈이고요. 본인의 머리 위에 폭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 그냥 전쟁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정말 만화 영화 보는 어린이들 수준의 상상력이다,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든든하게 떡국 드시고 올 이 가보년, 정말 이제 가보년 시작하는데요. 힘차게 열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